네, 현장 플러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제 옆에는 저희 이슈엔 현장 단골 기자 이민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나오신 거 보니까 또 어디가 상장했나 보죠? 오늘은 상장은 아닙니다. 상장 아니에요? 네, 그러면 어떤 소식 들고 오셨어요? 오늘은 조금 무거울 수 있는 소식이긴 한데 예. 한 그 코스닥 업체와 그 관계사 간에 네. 일종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좀 나오고 있어서 그거 관련해서 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한테 전달해줬던 거와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네요. 네네, 맞습니다. 대기업들이 일감 몰아주기를 한다고 하면 뭐 금방 걸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네. 워낙 여러 언론에서 많이 보도를 하는데 과연 어떤 기업이 이런 일감 몰아주기를 했는지 뭐 대기업인가요? 어떤가요? 일단 코스닥 상장사고요. 예. 일단은 그 만드는 그 제품을 살펴보면 건설시에서 이제 사용되는 거푸집이나 이런 네. 것들을 이제 판매, 뭐 임대, 뭐 제조하는 회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그 최근에 이제 친환경이나 이런 정밀 시공 같은 것을 고려해서 그 알루미늄 소재 거푸집 등이 좀 건설 현장에 많이 쓰이는데 이것 관련해서 매출이 좀 많은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지분 구조를 좀 보다 보면 그 김준년 대표이사 외에 이제 김 대표의 어머니인 그 이영자 씨 그리고 이제 동일제강 등이 이제 최대 주주로 있고요. 그리고 지난해 매출액을 따져보면 한 1,809억 원, 영업이익은 498억 원, 당기순이익은 402억 원인데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만 보면은 거의 전년 대비해서 한 2배 정도 성장을 한 모습입니다. 그 NH투자증권 강승민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그 지난해 하반기에 신규주택 분양 그 물량이 증가하고 올해도 좀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 건설 시에 그 알루미늄 폼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또 알루미늄 폼을 건설사가 좀 직접 구매하기보다 그 아파트 건설할 때 임대하는 방식이 또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러한 사업 모델이 그 삼목 S폼에게 굉장히 높은 이익률을 줄 것이다라고 조금 전망을 했습니다. 삼목 S폼이 어떤 기업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뭐 특이 사항이라고 한다면 뭐 김준년 대표와 함께 이 김 대표의 어머니가 뭐 함께 이렇게 주주로 있고 뭐 이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심각한 문제점은 저는 못 찾겠거든요. 일감 몰아주기 지금 어떤 사슬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 거예요? 일단은 그간에 먼저 이러한 의혹들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어 왔었거든요. 예. 최근에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 지난 2013년에 보면 이제 소액 주주와 이제 네비스타 같은 경우가 삼목 S폼과 이제 관계사인 그 S폼 알파와 동일제강이 그 김준년 대표이사의 지배 아래에 있다면서 그 세 회사가 이제 상호간 매출입 거래가 굉장히 잦다라고 좀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기준으로 매출액 410억 원 중에 그 163억 원은 삼목 S폼에서 그리고 55억 원은 동일제강에서 나오는 상황이다라고 이따 설명을 했는데요.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 김준년 대표이사 아래에 이제 S폼 알파가 있고 그리고 S폼 알파 밑에 이제 삼목 S폼과 동일제강이 있는 구조인데 예. 이제 그 삼목 S폼과 이 S폼 알파 삼목 S폼이 동일 그 S폼 알파의 일감 몰아주기를 해주면서 그 100% 오너 회사인 그 S폼 알파가 수익이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결국은 이 수익이 어떻게 보면 대표이사의 수익과 좀 연결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소액주주 측이 이제 문제를 제기한 것이거든요. 100% 오너 회사라고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걸 같은 경우에 이제 당시에 이제 주주들이 이걸 좀 감시를 하기 위해서 네. 이제 주주들이 추천한 이제 감사 선임을 요구를 했었는데 예. 당시에 이제 주총에서 그 회사 측이 이제 정관을 변경을 하고 이제 감사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예. 이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면 주주들이 추천한 감사 선임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회사 측이 일종의 이제 방어를 한 셈인데요. 그 최근에 이제 그 지난달 27일에도 이제 주주총회가 열렸고 주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제기를 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이제 얘기를 하기로는 지난 12월부터 이사회 내부에 소위원회 형태로 해서 그 내부거래위원회가 설치가 됐고 네. 현재도 이것이 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주주들과 좀 소통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 앞으로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문제가 있거나 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뭐 조정을 하겠다라고 좀 강조를 하는 상황입니다. 내부거래위원회가 감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라는 거는 확인이 안 되는 거고요. 그렇죠. 최근에 이제 만들어진 것이니까요. 예. 과거부터 그러한 의혹은 있었고 이러한 문제를 이제 계속해서 제기를 하다 보니까 예. 이제 회사 측에서 이런 식으로 우리도 이제 뭐 좀 준비를 하겠다. 주주들의 어떤 소통에 반응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걸 만든 것인데 네. 일단은 올해 어떻게 보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제 올해 전체 매출이라든지 내년 계속해서 좀 지켜는 봐야겠죠. 네네. 그리고 아무리 관계사라고 하지만 이게 100% 지분을 갖고 있다는 게 법적으로는 뭐 걸리는 게 없는 건가요? 그렇죠. 사실상 이제 비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예. 그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죠. 아, 만약에 그래요? 상장 회사라면은 일종의 그
뭐 공공 지분이라든지 예. 뭐 공모를 통해서 그래야겠죠. 소액주주가 일정 뭐 비율이 있어야만 이제 상장 유지가 되는 형태인데 예. 비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네. 최초의 그 주주로서 이제 납입한 사람이 만일 가족이라면 예. 그것은 이제 유지가 될 수 있는 구조인 거죠. 슬슬 좀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알아보다 보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런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 이민재 기자가 가져왔으니까 우리가 또 근거를 좀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어떤 근거가 이민재 기자의 레이더에 포착이 된 건가요? 일단은 뭐 가장 중요한 게 매출의 구조일 텐데요. 예. 아무래도 이제 그 에스폼 알파 같은 경우에 매출액이 그 지난 2010년 이후 계속해서 이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이제 그 뭐 건설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뭐 증가하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특히 그 2010년에 388억 원에서 매출액이 그 지난해에는 2,530억 원으로 굉장히 성장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특히 2013년에는 2배 정도 이제 성장을 한 셈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살펴보면 에스폼 알파의 매출액의 한 25% 정도가 산목 에스폼과의 거래에서 이제 발생을 하는 것이거든요. 네. 에스폼 알파가 예를 들어 2012년에 그 10억 원의 원재료를 이제 매입을 합니다. 네. 산목 에스폼으로부터. 근데 이것을 다시 171억 원에 이제 가공 매출을 했다고 해서 산목 에스폼에다 이제 매출을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보면 굉장한 좀 차익이 발생하는 셈이죠. 그리고 2013년에도 80억 원의 원재료를 매입을 해서 355억 원의 가공 매출과 80억 원의 유형 자산을 남긴 것이거든요. 그리고 2014년에도 401억 원의 임가공 매출을 했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산목 에스폼에서 원재료를 받고 가공을 해서 다시 되파는 형태인데 네. 이때 그 소위 말해서 차익이 크기 때문에 예. 이것에 대해서 좀 문제를 제기하는 주주들이 많았고요. 예. 그리고 뭐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당연히 이제 급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 산목 에스폼은 이것에 대해서 사실 매출이 늘어나면서 가공 그 물량도 증가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산목 에스폼이 원재료를 제공을 하면 에스폼 알파가 이것을 가공을 해서 다시 산목 에스폼이 받아와서 재가공을 한 다음에 이것을 이제 판매하는 구조라면서 네. 이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 수주가 늘었기 때문에 되는 것이다라고 좀 설명을 했습니다. 참 뭐 이렇게 설명을 들어보면 얘네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민재 기자가 설명을 해주는 거 보면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어쨌거나 이런 차익이 들어왔을 때 이게 너무 한 사람한테 다 집중되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막 이제 조금씩 회사 이름도 헷갈리는 것 같아요. 네네. 에스폼 알파가 나왔는데 이 에스폼 알파는 어떤 기업인 거예요? 일단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거의 100% 이제 오너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 이게 사실 그 지난 2007년 4월에 그 설립이 돼서 2014년 그 알파그린이라는 회사와 이제 합병을 해서 지금의 이제 에스폼 알파가 된 건데요. 예. 뭐 산목 에스폼의 이제 관계사답게 그 건축 토목용 뭐 자재 재료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좀 신기한 것은 그 굉장히 사명이 빈번하게 좀 바뀌었거든요. 2007년에 설립이 됐는데 아, 또 여기서 좀 냄새가 나네요. 최초에는 이제 SM이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2012년에는 S폼으로 바뀌고 네. 2014년에는 S폼 알파로 이제 다시 사명을 변경을 한 건데요. 네. 역시나 이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그 산목 에스폼의 대표이사인 그 김준년 대표이사가 6만 9천 주를 보유해서 전체 지분의 69%를 가지고 있고요. 예. 그 나머지 이제 30% 정도는 10%씩 나눠서 이제 특수관계인 이제 일가죠. 네. 김민정 씨, 김은경 씨, 김정은 씨가 이제 각각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김준현 대표이사 일가가 이제 100% 보유한 오너 회사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참. 그러니까 가족들이 다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네네. 100%를. 네네. 그리고 어떤 뭐 부정을 저지르더라도 아직까지는 좀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는 뭐 내부 감시 시스템도 아직 부족한 상태고 맞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관계사라는 이름 안에서 이제 에스펜 알파까지 전체적으로 이런 일감 몰아주기의 하나의 사이클처럼 네네.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실제적으로 어떤 이득이 서로에게 오고 갈 수 있는지는 아직까지도 좀 뚱그름 잡는 식으로 제가 좀 기억이 나는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네네. 어떤 이득이 얼마나 어떻게 오고 가는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일단은 앞에서 한번 설명드렸다시피 에스폼 알파가 산목 에스폼으로부터 그 원재료를 받아서 다시 재가공해서 매출하는 과정에서 예. 그 원재료는 굉장히 싸게 하고 그리고 가공해서 다시 매출할 때는 그것보다 훨씬 이제 비싼 가격으로 되돌려주는 면에서 봤을 때 좀 일감 몰아주기가 확실히 좀 있다라고 이제 많이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분명히 또 큰 차익이 발생을 하고요. 그렇죠. 예. 그와 동시에 이제 에스폼 알파가 굉장히 또 매출이 급성장했다는 점이 사실 그거에 대한 근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봤을 때는 그 에스폼 알파가 이제 산목 에스폼 지분을 그
211만 주 정도를 이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취득 단가가 한 7,015원 정도 되는데 현재 주가가 한 3만 원대 후반임을 볼 때 한 600억 원 이상의 이제 차익을 얻는 셈이거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매출과 뭐 이익 이런 거 외에도 지분 투자를 통해서도 이익을 얻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그 에스폼알파가 어떻게 보면 이득을 많이 가져가는 상황이라 볼 수 있고요. 또 소액주주 같은 경우에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일종의 지적을 하는데요. 네. 에스폼 알파를 통해서 이제 오너 일가의 이익만 좀 키우고 있다. 그리고 또 에스폼 알파를 설립하지 않아도 됐는데 굳이 이것을 설립을 해서 이런 식으로 좀 구조를 만드는 것도 좀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좀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어떤 관계사나 안 그러면 뭐 대를 이어오는 오너 일가의 이제 지배 구조를 보다 보면 대기업 측에서도 이런 형태는 조금씩 나타났는데 다만 좀 제가 느끼기로는 너무 대놓고 이러고 있다라는 느낌도 좀 드는 것 같고 이제 여러분들이 뭐 에스폼 알파도 나오고 또 삼목 에스폼도 나오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회사 이름도 헷갈리기 시작할 텐데 죄송하지만 한 가지 회사 더 좀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 같은 게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동일제강이라는 이제 업체가 곧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데 네. 이게 또 여기와 관계가 돼 있는 관계사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일단은 또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한 번 더 정리를 하자면 네. 김준년 대표이사라는 그 대표부 아래에 에스폼 알파라는 회사가 있고요. 예. 이것은 이제 대표 일가가 가지고 있는 거의 오너 회사이고 네. 그 밑에 다시 이제 삼목 에스폼이라는 코스닥 상장사와 동일제강이라는 지금의 비상장사가 있는데 예. 동일제강은 이제 올해 이제 하반기에 그 유가증권 코스피 시장에 이제 상장을 할 것이다라고 일단 그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동일제강도 어떻게 보면 이제 에스폼 알파와 그 김준현 대표이사 등이 이제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요. 그 와이어 뭐 로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 회사인데 그 지난 2013년 기준 매출액으로 봤을 때는 1,243억 원. 영업이익은 38억 원으로 어떻게 보면 코스피 시장에 입상할 수 있는 매출 규모가 되고요. 그리고 또 여기 같은 경우에도 역시 에스폼 알파라든지 뭐 삼목 에스폼과의 여러 가지 거래가 있는데 비중은 크진 않지만 에스폼 대상으로 예를 들면 5억 원을 매입해서 54억 원을 매출을 하고 또 삼목 에스폼을 대상으로 26억 원을 매출하는 등 또 관계사 간의 어떤 거래가 있다는 건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다른 또 재미있는 점은 뭐냐면 동일제강 같은 경우에 지금 에스폼 알파가 24만 주를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가 됐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 동일제강은 사실 1959년에 설립이 돼서 1998년도에 부도가 한번 났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이제 주식회사 요 삼목 그룹이 어떻게 보면 인수합병을 하면서 동일제강을 이제 정상화하고 지금의 관계사가 된 것인데 그 당시에 이제 동일제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상증자와 뭐 무상감자와 유상증자를 통해서 발행 주식이 50만 주, 납입 자본금은 25억 원으로 줄어든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무상증자를 통해서 주식 수가 100만 주로 늘어났거든요. 예. 그런데 이 과정에서 보면 최초에 이제 동일제강이 부도가 돼서 정상화될 때는 김준현 대표이사 일가가 이곳에 지분을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2010년도 정도부터 이제 에스폼 알파라는 게 갑자기 동일제강의 어떤 그 주주 구성에 나타나면서 그 김준현 대표 일가가 갖고 있던 지분을 그 에스폼 알파의 이쪽에 넘긴 상황인데 네. 근데 이걸 좀 계산을 해보다 보면 뭐 정확한 취득 원가는 따져봐야 되겠지만 지금 사실 그 에스폼 알파가 그 취득 원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8만 원대 정도로 한 주당 산 것이거든요. 근데 대표 일가가 최초에 이제 이 동일제가 부도 났을 때 산 것을 만일에 그 발행가 기준으로 많이 따져본다 그러면 그 차익만 어떻게 보면 180억 원 이상을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뭐 처음에 이제 그 회사가 어떻게 보면은 그 동일제강을 샀지만 이후에 또 그 지분은 가족이 가지고 있고 이 가족의 지분을 다시 그 에스폼 알파라는 그 오너 회사에 넘기는 과정에서 차익은 또 얻을 수 있다라는 이런 가능성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향후에 이제 또 동일제강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시장에 상장을 하게 되는데 예. 이때 만일에 또 그 공모가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그 김준현 대표이사와 에스폼 알파가 어느 정도의 이익을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을지 그러겠네요. 계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그러니까 보면 세계 회사가 뭐 어느 정도 뭐 일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 안에서 돈은 어차피 한 가족이 다 가져가는 거네요. 또 네네네. 아무리 돌아도. 근데 물론 이민재 기자야 이렇게 직접 취재를 했으니까 너무 머릿속에 잘 정리가 돼 있겠지만 저는 좀 머리가 안 좋아서 그런지 다음에 만약에 이런 내용 가지고 오시면
그림으로 좀 그려주세요. 한번 도표를 제가 예. 준비를 해가지고 네네. 차트를 하나 만들어서 좀 가리키면서 얘기를 하는 게 훨씬 낫겠다라는 네. 생각을 하거든요. 예, 네네. 이거 말씀하시면서도 좀 네네. 느끼셨죠? 네, 맞습니다. 예, 예. 다음부터는 좀 그렇게 하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더 좀 알기 쉬울 것 같은데 어쨌거나 골자는 삼목 에스폼, 에스폼 알파 그리고 동일 제강까지 이렇게 일감 몰아주기 현재 관련이 돼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이런 새 회사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제재 조치가 가해질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뭐 없는 건가요? 어떻게 그렇죠. 되는 건가요? 사실상 이게 계속해서 의혹이 제기된 거기 때문에 예. 이것에 대해서 뭐 추가적으로 뭐 어떤 뭐 정부라든지 아니면 뭐 금감원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뭐 조사가 들어갈 수는 있긴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뭐 좀 더 살펴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제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동일제강의 상장 수순에도 상장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네요, 아무래도. 네, 뭐 한국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직까지 사실상 그 동일제강이 상장을 하겠다라고는 했지만 예. 심사서를 청구를 한 건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만약에 거래소에 심사서가 만약 들어오게 되면 이것이 이제 일감 몰아주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절한 가격이 됐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뭐 합리적인지 예. 이런 것에 따져서 이제 심사가 합당한지 안 한지를 이제 결정할 것인데 사실상 아직까지 이제 거래소에 청구서가 넘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좀 심사를 하긴 어렵다라고 일단은 거래소 측에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나중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이민재 기자가 그때 나와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좀 동일 제강까지 전체적으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 오늘 조금 무겁지만 그리고 어려웠지만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 한번 말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의 이민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